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10일 만에 토익 800점 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사실은 2주를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그 주에 제가 일정도 생기고 또 쌍수를 그때 했어가지고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며칠 공부를 못했더니 10일밖에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11일로 제목을 잡았고요. 제 기존 성적을 말씀드리자면 고등학생 때는 가끔씩 1등급 받는 영어 2등급이었고 노베 시절에 봤던 토익은 635점, 그리고 10일 준비해서 본 토익은 860점을 받았습니다. 이제 제 기준으로는 되게 드라마틱한 점수 성장이어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성적을 올릴 수 있었는지 꼼수들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900점을 넘어가지고 2주 만에 900점 만들기 약간 이런 걸 만들고 싶었는데 900점의 벽은 꽤 높더라고요. 제가 준비하면서 봤던 꿀팁 영상들은 여기 위에 참고 영상으로 달아놓을 테니까 혹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LC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LC는 집중력이 진짜 중요한데요. 저는 첫 단어를 무조건 듣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한 문제 한 문제 풀 때마다 되게 이렇게 리프레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는 무조건 첫 단어를 듣고 해석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한 문제 넘어갈 때마다 자꾸 리프레시 해주기. 그래서 모든 문제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토익식 사고가 중요한데요. 이거는 만약에 문제에서 뭐 다음 말로 이어질 것으로 올바른 것은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문제에서 너 밥 먹었어? 이렇게 말하면은 토익에서는 나 밥 먹었어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나 내일 건강검진 있어 이런 식으로 돌려서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들었을 때 자꾸 이렇게 돌려서 생각하는 거를 연습하셔야 돼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런 걸 잘 못했어가지고 그냥 들으면서 했었어요. 그리고 파트 1, 2는 이런 식으로 A, B, C, D를 미리 써놓고 빗금이랑 세모랑 동그라미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문제를 풀었었습니다.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Your Answer Sheet 여기다가 A, B, C 이렇게 대입을 해가지고 또 빗금이랑 세모 동그라미 이렇게 하면서 풀었었어요. 이게 저는 오답률을 엄청 낮춰준 방법이었는데요. 일단 듣기는 한번 지나가면 못 듣잖아요, 다시. 그래가지고 제가 체크한 걸로 확인할 수도 있고 만약에 동그라미가 없어. 그래도 세모나 뭐 체크한 것들을 이렇게 빼면서 정답에 근접해질 수 있기 때문에 참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파트 1이랑 2의 디렉션 읽을 때는 파트 5에 가서 문법 문제 푸시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이때도 주의해야 되는 게 괜히 문법 문제 욕심내다가 듣기를 밀리면 진짜 짜르륵 다 밀리기 때문에 이때는 본인의 상한선을 좀 정해두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디렉션 1, 2를 할 때 파트 5에 있는 문법 문제를 4개에서 5개 풀면 잘 푼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디렉션 때 문법 문제 4개에서 5개만 풀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욕심을 더 부리면은 듣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듣기는 놓치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기 할 때는 오로지 듣기에만 집중하기. 그리고 파트 1이나 2에서 의문사로 시작하는 말에는 yes나 no로 대답할 수 없다는 거. 만약에 뭐 when is, where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거기서 yes, no 이게 나올 수 없겠죠. 그래서 yes나 no 나오면은 바로 빗금 그어주시면. 그리고 비슷하게 들리는 발음은 함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어지는 답변을 하는 문제에서 문제가 Are you ready for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답변이 I'm reading 이런 식으로 ready와 reading 비슷한 발음을 이렇게 섞어놓잖아요. 그러면 그건 함정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비슷한 발음이 나왔으면 저는 과감히 빗금 쳐줬습니다. 근데 이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듣긴 하셔야 돼요. 무조건 비슷하게 나왔다고 빗금 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coffee, a copy of 이렇게 했는데 I like coffee 이런 식으로 커피와 커피 이런 식으로 헷갈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들리는 발음은 빗금. 그리고 너무 티나게 연관된 건 함정일 가능성이 또 높습니다. 만약에 파크라는 거는 공원이랑 주차장의 뜻이 있는데 만약에 뭐 문제에서 파크 어쩌고가 나왔어. 근데 답변에서 I have a car 이런 식으로 카라고 했어. 근데 파크? 그럼 그 주차장이니까 주차랑 자동차 이런 식으로 연관 지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토익에서는. 그렇게 딱 티나게 연관을 주는 거는 함정이다. 빗금. 그리고 파트 3, 4에서는 일단 디렉션인데 문제랑 선지를 대략적으로 해석해놔야 돼요. 파트 3, 4의 디렉션은 짧기 때문에 이때 파트 5로 가서 문법을 더 풀겠다? 위험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디렉션 때는 문제랑 선지를 미리미리 다 해석을 해두셔야 되는데 이때는 일단 문제를 요약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 누구 입에서 나오는지, 여자 입인지 남자 입인지, 아니면은 뭘 물어보는지, 뭐 이 남자 직업 뭐야? 이렇게 했을 땐 직업 모임? 이런 식으로 하고, 보통 이 남자가 다음에 할 행동은 이런 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다음 계획 모임? 이런 식으로 저는 빠르게 요약을 해놨었습니다. 이러면은 듣기 할 때 훨씬 더 정답을 찾기가 쉬워져요. 그리고 전 특히 이 남자나 이 여자가 이런 말을 한 의미는 이런 문제가 제일 어려웠는데, 그때는 빠르게 문제를 읽고 그 선지들을 빠르게 해석했었어요. 그래야 그 선지들이 어떤 거를 말하는지 체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선지에 만약에 뭐 중요한 키워드들의 동그라미를 찾았습니다. apologize라면은 뭐 사과하는 의미인지, 아니면 뭐 upset 이런 식으로 화나는 의미인지, 이렇게 이런 단어들의 동그라미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그 말이 나왔을 땐 이미 늦어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 남자가 나 지금 차 아니야 라는 말을 한 것의 의미는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 남자가 나 지금 차 아니야 라고 말하기 전에 말을 들으셔야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뭐 전에 만약에 여자가 혹시 지금 내 서류 좀 찾아줄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남자가 나 지금 차 아니야 이렇게 말했으면 이건 거절의 의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 말을 들어야 맥락 파악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이 말의 의미는 하는 문제가 나오면 전 듣기를 정말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지 앞에 전치사나 그런 필요 없는 것들은 이렇게 쫙쫙 그어가지고 다 가려두면 해석하기 훨씬 편합니다. 그리고 도표 문제가 나올 때는 선지에 읽는 거를 절대 읽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지에 읽는 거는 문제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도표 위에서 선지 아닌 거에다가 체크해놓고 그 중에서 읽을 거니까 선지에 없는 거에다가 체크해놓기. 그리고 오답 정리도 되게 중요한데요. 저 오답 정리할 때는 그 지문당 한 개라도 틀리거나 애매한 거는 이렇게 다 표시해 두고서 다시 듣고 풀어봤어요. 근데 다시 들었는데 또 틀렸다 하면은 딕테이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딕테이션 하면서 내가 잘 안 들리는 단어가 뭔지, 그 단어를 내가 몰라서 안 들은 건지, 아니면 발음이 익숙하지 않은 건지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모르는 단어는 외우고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듣기를 이제 오답 정리를 하면서 내가 취약한 영단어 발음에 익숙해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는 예를 들자면 그 이제 억양이 되게 많잖아요. 뭐 호주도 있었나 이랬던 것 같은데 막 스케줄을 schedule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진짜 못 알아들었었는데 연습을 하면서 스케줄 schedule이라고 발음하는구나 이렇게 익숙해지니까 이제 그 사람이 schedule이라고 읽어도 스케줄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처럼 발음을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듣기 할 때는 남는 시간에 문법 문제를 넘어가거나 이런 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남는 시간에 바로바로 LC 마킹 해주시면 됩니다. 듣기 할 때는 절대 다른 파트로 넘어가지 않기. 듣기 할 때는 듣기만 한다. 이거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RC 파트인데요. RC는 일단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무조건 시간을 엄수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파트 5는 10분, 파트 6도 10분, 그리고 파트 7은 54분 이렇게 정해놨었습니다. 그런데 54분으로 해놓고 50분 만에 풀려고 연습을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모의고사 칠 때는 막 한 40분 만에도 풀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시험장에 가니까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두 문제를 못 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추천하는 순서는 파트 5, 6을 먼저 풀고 파트 7 맨 뒤로 가서 연계 지문부터 쭉 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좋은 집중력 상태일 때 연계 지문을 푸는 게 낫기 때문에. 그리고 파트 7 연계 지문 풀다가 진짜 막 안 풀리고 머리가 너무 아파. 그러면은 전 좀 불안감을 많이 가지는 성격이라서 안 풀리면 막 불안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과감하게 다시 앞으로 가서 파트 7 쉬운 거 맨 앞에 지문부터 쭉 풀면서 다시 뒤로 넘어갔었습니다. 그래서 파트 7은 문제 읽으면서 어떤 지문의 정답 얻을 수 있는지 체크해 두셔야 되는데요. 뭐 이걸 아티클에서 얻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이메일에서 얻을 수 있는 건지 이렇게 동그라미 하면서 다 체크해 두시면 읽을 때 좀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리고 파트 7 지문들 읽으면서 서로 겹치는 게 있으면 체크해 두기. 만약에 뭐 겹치는 이름이 있다거나 뭐 세미나 이름이 같다거나 이런 식으로 겹치는 게 있으면 체크를 해뒀었습니다. 그리고 OX나 추론 문제 표현은 외워두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막 imply 그리고 indicated, 뭐 suggested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여기 옆에 써드릴게요. 그래서 이건 다 외우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 표현들을 외우시면 문제를 안 읽고도 뭐 mentioned 이렇게 단어만 봐도 이거 OX구나, 뭐 추론이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RC는 사실 어휘가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이 노랑이 해커 스토익 노랑이 보카를 모두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한 27일치까지 외우고 갔었어요.
근데 일단 저는 어릴 때부터 영단어 공부를 좀 많이 했어가지고 알고 있는 영단어가 꽤 많았고 하루에 막 3, 4일치씩 수첩에 적으면서 외웠어가지고 2주일 만에 가능했던 거고 여러분들도 아마 2주 만에 마스터를 하실 거라면 하루에 한 2, 3일치씩은 꾸준히 외우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외울 때 이런 식으로 외웠었는데요. 사실 영단어 외우는 방법은 여기 참고 영상에서 볼 수 있긴 한데 알려드리자면 일단 이렇게 반을 접습니다. 반을 접고 여기에는 영어, 여기에는 한글을 뜻을 적어요. 그래서 뭐 아웃룩, 전망, 본드, 채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영어랑 뜻을 적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해서 다 적고 한번 이렇게 뒤로 접어서 뜻이 안 보이게 한 다음에 그냥 바로바로 뭐 in spite of 이렇게 했는데 기억이 안 나. 그럼 바로 옆에 거 보면서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외웠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리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서 빠르게 외웠었는데 이게 그냥 잠깐 뇌에 자극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그냥 가려놓고 계속 무한 반복으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외운 거는 이렇게 형광펜 칠해가지고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다시 한번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누적 복습하기에도 시간이 많이 부족했어서 비는 시간마다 외웠었어요. 뭐 밥 먹으면서 외우고 이동하면서 외우고 이런 식으로 그랬습니다. 그냥 꾸준히 보시면 돼요. 심지어 저 뒤에는 점점 안 외운 단어들이 많아져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답 정리할 때는 모르는 단어 체크해서 그것도 다 수첩에 적어놨었어요. 그리고 문법 틀린 거는 그때그때 정리해서 문법을 외웠었고요. 문법은 이 영상을 보면서 공부했습니다. 토익 문법은 사실 단순하기 때문에 막 그렇게 고등학교 영어처럼 엄청 많이 공부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 한 번만 보고 가신 다음에 문제 풀면서 익숙해지시면 아마 토익 문법 정도는 만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파트 6는 오답 있는 지문은 전체 다시 읽고 풀어보시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뭐 문제가 3개 있는데 하나 틀렸어. 에이 이 정도야 뭐 하고 이렇게 넘어가시지 마시고 한 개라도 틀렸으면은 그 지문 다 읽고 다시 풀어보기. 그리고 파트 7은 제가 맞았든 틀렸든 지문이랑 문제 전체 다 읽고 그 지문을 다 읽으면서 문제 근거 표시하기 이런 연습을 했었어요. 문제 근거 표시를 이렇게 형광펜으로 하니까 그 구조에 익숙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저는 시간 맞추는 걸 진짜 너무 못했어가지고 영단어 암기 한 2시간 하고 1일치 모의고사 풀고 그 모의고사 오답 정리 이렇게 하루를 보냈었는데요. 저가 아는 900점 받으신 분은 파트 5랑 6을 각각 10분의 그 타이머를 맞춰가지고 연습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파트 5, 6은 무조건 하루에 2개씩 풀기를 추천해 주셔가지고 저도 한 3일 정도는 그렇게 했었는데요. 아무튼 타이머로 10분 맞춰놓고 10분 안에 겁나 빠르게 파트 5 다 풀기, 또 10분 맞춰놓고 파트 시간 안에 파트 6 다 풀기 이런 식으로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은 파트 5랑 6 이렇게 시간 재서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하루에 2개씩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LC는 하루에 하나만 들어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간 연습으로는 파트 5, 6을 하루에 2일치씩 풀면서 각각 10분 안에 푸는 거 연습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또 파트 5랑 6 그렇게 10분 안에 맞춰서 풀었으면 54분 맞춰놓고 파트 7 풀기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한 3, 4일이나 5일 정도 연습하시고 나서 모의고사를 풀면서 듣기랑 동시에 병행하는 걸 연습하시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했었어요. 이상입니다. 사실 되게 두서없이 말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전달이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제 토익 준비의 끝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토익 잘 준비하시고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끝내겠습니다. 안녕.